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된 홀로코스트. 우리는 프리모 레비의 비통한 증언이나 안네 프랑크의 순수한 기록을 통해 그 참상을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200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임레 케르테스의 소설 운명은 우리가 기대하는 홀로코스트 서사의 모든 관습을 철저히 배반하고 전복시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성 말살에 저항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그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14살 소년의 무심하고 순진한 시선을 통해 거대한 야만을 따라갑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하나의 일상이자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담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주는 충격과 불편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주인공 죄르지는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가스실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수용소 생활의 고됨 속에서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곳에 적응하려 애씁니다. 소설의 원제인 소르스탈란 사그, 즉 운명 없음을 의미하는 페이트리스니스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압축합니다. 케르테스는 홀로코스트를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비극적 운명이나 신의 시험과 같은 거대 담론으로 해석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한 개인에게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닥쳐온 일련의 단계들로 바라봅니다. 죄르지에게 수용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을 배웁니다. 심지어는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행복이라 부를 만한 순간들을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케르테스는 이러한 도발적인 설정을 통해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삶을 지속하려는 존재임을 말입니다. 운명은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불편한 책입니다. 우리는 왜 피해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강요하는가? 슬픔, 분노, 저항과 같은 감정들을 왜 당연하게 여기는가? 트라우마를 증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란 진정 무엇이며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소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작가 자신의 치열한 자기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전체주의의 폭력성과 인간 실존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탐색하는 위대한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르지 쾌벳이라는 소년의 기이하고도 담담한 여정을 따라가려 합니다.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역사의 민낯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한 개인의 고독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설 운명의 이야기는 1944년 나치 점령하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14살 유대인 소년 죄르지 쾌베시입니다. 그의 일상은 아버지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다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계속됩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교제나 공장에서의 첫 직장 생활 등 소년의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혈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노란 별을 다는 것을 조금 불편한 규칙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은 어느 날 출근길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버스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집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지만 이 과정조차 소년에게는 거대한 비극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절차, 혹은 일종의 모험처럼 다가옵니다. 죄르지와 다른 사람들은 벽돌 공장에 임시로 수용됩니다. 그리고 곧 가축 운반용 화물 열차에 실려 미지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여정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입니다. 그러나 죄르지의 눈에 비친 아우슈비츠는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듯한 모습에 주목합니다. 심지어 입소 과정에서의 목욕과 소독 절차에서 일종의 합리성을 발견하려 애쓰기까지 합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가 노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속입니다. 14살을 16살로 말하고 이 작은 속임수가 통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는 아직 가스실과 소각장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논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는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극한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해 가능한 범주로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짧은 체류 후 죄르지는 다른 곳으로 이송됩니다. 부헨발트 수용소와 그 위성 캠프인 차이츠로 옮겨져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수용소의 진짜 일상을 배우게 됩니다. 굶주림, 고된 노동, 끊임없는 점호, 그리고 이유 없는 폭력.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고통을 감상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르지가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의 규칙을 학습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굳은 빵 한 조각을 아껴 먹는 법을 배웁니다. 감시병의 눈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국물에 떠있는 작은 기름방울에서 미미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이곳에서 만난 반디치트롬과 같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생존의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죄르지에게 수용소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공간이 아닙니다. 나름의 논리와 질서가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긍정의 순간들을 행복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집요한 애착을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죄르지의 몸은 쇠약해집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는 병동으로 옮겨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나날을 보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수용소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해방의 순간 역시 극적인 환희나 감격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미군 병사가 건네는 초콜릿을 그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 앞에서 오히려 혼란을 느낍니다. 수용소에 명확했던 생존 규칙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죄르지는 거대한 간극을 절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외부 세계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깨닫습니다. 그의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그의 끔찍했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르지에게서 상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영웅적인 생존자나 비극의 희생자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죄르지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느꼈던 기묘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미쳤거나 무감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소통의 단절 속에서 죄르지는 중요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자신의 경험은 결코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진 일련의 단계들이었으며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끔찍한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운명 없음의 일부로 온전히 껴안기로 결심합니다. 소설은 그의 마지막 독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그 주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문장은 생존자의 고독하고도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의지입니다. 운명의 가장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요소는 화자인 죄르지 쾌베시의 목소리입니다. 14살 소년인 그는 홀로코스트 문학사상 가장 기이하고 문제적인 화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시선과 해석이 이 소설을 단순한 증언 문학을 넘어선 위대한 철학적 탐구로 격상시킵니다. 죄르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순교자도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상황 판단이 다소 미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소년입니다. 소설 초반, 그는 나치의 유대인 정책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귀찮은 규칙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그의 순진함은 비극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으로 침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참사가 매우 서서히 그리고 지극히 관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죄르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정적인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곳의 거대한 규모와 질서에 일종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끊임없이 물론 혹은 당연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규칙들을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무감각하거나 비정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케르테스가 포착한 인간 심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든 그것에 논리를 부여하여 혼돈을 통제하려 합니다. 죄르지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그 현실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논리를 터득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죄르지가 수용소에서 느끼는 행복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아는 쾌락이나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아주 짧고 미미한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노동 후 잠시 동안의 휴식,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수프, 혹은 병동에서 햇볕을 쬐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죄르지가 이러한 순간들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인간 본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독자들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수용소 생존자가 오직 고통과 절망만을 느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케르테스는 죄르지를 통해 인간의 경험이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죄르지는 더 깊은 소외를 경험합니다. 수용소에서보다 더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진실, 즉 수용소의 논리와 그 안에서 느꼈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이해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에게 희생자라는 역할을 강요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끔찍했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마지막 깨달음, 즉 운명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실존적 결단입니다. 그는 외부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거부합니다. 유대인의 운명, 파시즘의 희생자 같은 의미들 말입니다.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이로써 죄르지는 순진한 관찰자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죄르지 쾌베시는 케르테스의 분신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고유하고 양도 불가능한 것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하고도 잊을 수 없는 문학적 형상입니다. 운명은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핵심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바로 운명과 운명 없음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홀로코스트는 유대 민족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케르테스는 이러한 거대 서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인공 죄르지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말합니다. 만약 어떤 운명이 존재했다면 자신은 결코 그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홀로코스트는 신이나 역사가 부여한 거창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버스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명령, 기차에 타라는 군인의 지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가라는 장교의 손짓 등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진 일련의 단계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죄르지가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나의 그 주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할 때 그는 모든 시도에 저항합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험을 박제하고 타자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겪어낸 고유한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운명 없음의 철학은 작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경험을 어떤 이데올로기나 집단적 서사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개인의 실존적 고유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문제는 자유와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죄르지는 수용소 안에서 일종의 자유를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삶은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생존입니다. 그는 그날그날 주어지는 과업을 수행하고 규칙에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해방 이후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그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미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틀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용소 이전의 순진한 소년이 아니며 그렇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비극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수용소는 그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케르테스는 이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임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증언의 불가능성과 트라우마적 기억의 본질을 깊이 파고듭니다. 죄르지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가 수용소의 논리나 그곳에서 느꼈던 기묘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듣는 이들은 충격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화를 중단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소통 단절을 넘어섭니다. 극한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지닌 근본적인 전달 불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어는 그 끔찍한 현실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결코 그 진실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케르테스는 자신의 소설이 홀로코스트를 이해시키거나 재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경험의 전달 불가능성 자체를 보여줍니다. 생존자와 세상 사이의 깊고 서늘한 간극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정직한 증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죄르지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처럼 내뱉는 것은 그의 진실을 들어줄 공동체가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운명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불화하며 기억과 언어가 어떻게 배반당하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메타픽션입니다. 이 소설은 홀로코스트라는 특정 사건을 통해 보편적인 문제에까지 가닿습니다.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고독과 소통의 한계라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운명이 홀로코스트 문학의 지평을 넓힌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문학적 스타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적 깊이와 더불어 그것을 구현하는 독보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케르테스의 문체는 극도의 미니멀리즘과 감정의 배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감상적인 묘사를 철저히 지향합니다.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메마른 문체는 독자의 감정적 이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독자는 주인공의 슬픔에 동화되어 눈물을 흘리는 대신 다른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과 그것을 무심하게 서술하는 화자의 목소리 사이에 엄청난 불협화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거리감은 독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강제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넘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윤리적, 철학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케르테스는 독자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사유해야 하는 참여자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핵심에는 어린아이 화자의 전복적 사용이 있습니다. 14살 죄르지의 순진하고 미숙한 시선은 소설에 기묘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는 선악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야만적인 시스템을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배우고 적응해야 할 현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비도덕적인 시선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가장 문학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냅니다. 홀로코스트는 악마적인 존재들의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계적인 복종과 관료주의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음을 죄르지의 시선은 폭로합니다. 그가 느끼는 공포는 악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이 부재하는 듯한 상황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운명은 출간 당시 헝가리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에 알려지고 200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불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대한 시스템과 이데올로기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고유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자유와 행복과 같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상대적인 것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익숙한 위로와 감동 대신 서늘한 성찰과 지적인 도전을 안겨줍니다. 인내 케르테스의 운명은 과거의 참상을 기록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인간 조건의 가장 깊은 곳을 탐사하며 지금 여기에 우리를 비추는 날카롭고도 눈부신 거울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